안녕하세요. 11장 제품, 서비스,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약자로 PLC라고 합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Introduction, Growth, Maturity, Decline 4단계예요. 이렇죠. Introduction, Growth, Maturity, Decline. 빨간색은 매출, 파란색은 순익. 도입기 적자군요. 그죠? 성장기 갑자기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르기 시작해요. 성숙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는군요. 제일 높다가 그죠? 제일 높다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Decline 매출이 완연한 매출이 분명히 이제 감소를 나타내는 시점이죠. 도입기 시장에 출시될 때예요. 도입기의 목표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알기, 그죠? 알아야 사죠. 그죠? 알아서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되고요. 시용,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시용이에요, 시용. 제품을 써봐야 돼요. 그죠? 써봐야죠. 자, 인지와 시용이에요. 자, 이때 광고의 목적은 1차 수요에 대한 프로모션, 즉 카테고리 수요에 대한 프로모션이죠. 자, 그러면서 점차 선택적 수요로 발전해 나가요. 자, 이때 많이 쓰는 가격 전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기 고가 전략이라고 하는 스키밍, 프라이스 스키밍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침투 가격 전략이에요. 근데 침투 가격 전략을 더 많이 쓰죠. 초기에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투 가격 전략과 초기 고가 전략이 있는데 둘 다 쓰이지만 침투 가격 전략이 더 널리 쓰인다. 자, 성장기는 도입기와 달리 드디어 반복 구매자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지죠. 더 세지죠. 왜냐? 한 번 사본다는 거는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냥 처음 먹어보는 거는 한 번이죠. 첫 번째죠. 하지만 먹어보니 맛있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한 번 사보는 건 한 번에 끝나지만 또 먹고 또 먹으면 한 사람 여러 번 먹고 그러다 보면 매출이 확 높아지게 되죠. 그때가 바로 성장기죠. 성장기는 그래서 재구매자가 증가함에 따라, 즉 반복 구매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제품 차별화에 중점을 두어야죠. 제품 차별화. 우리 제품은 달라. 우리 제품이 더 좋아. 성숙기. 매출 성장이 성숙기 초반엔 제일 높다가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해요. 성장이 둔화돼요. 이럴 땐 추가적인 제품 차별화를 시도해야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되고요.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구매자를 발견하기 위해. 이때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기가 되면 이때 한계에 다다른 경쟁자들은 시장에서 슬슬 철수하게 돼요. 그쵸? 판매 감소. 쇠퇴기엔 판매가 감소하죠. 이때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관두자, 고만하자, 시장에서 철수. 두 번째, 하베스팅. 하베스팅은 수확이라는 뜻인데 제품은 철수하진 않지만 쇠퇴기라는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냅둬.
제품은 냅두고 마케팅 비용을 안 쓰고 그냥 사는 사람은 사게 놔둬. 하지만 투자하지 말자. 그냥 팔자. 비용 많이 쓰지 말고. 이런 전략을 하베스팅이라고 그러죠. 제품은 버리지 않으면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되니까 수익은 난다. 그 수익을 받자고요. 이런 게 바로 수학 하베스팅이죠. 꼬꼬면 같은 게 혹시 이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제품 수명 주기 방금 이야기했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관리. 자, 먼저 프로덕트 매니저. 다른 말로 브랜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P&G가 1928년도에 도입한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죠. 브랜드 매니저. 자, 제품 관리자 즉 PM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몇 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을 관리하죠. 자, 서로 관련 있는 몇 개 제품. PM과 BM은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요. 필립 코틀러의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PM의 역할, 광고 에이전시의 기능과 소통하고 미디어 쪽도 관할 컨트롤하고 프로모션, 패키징, 퍼체싱, 퍼블리시티 등등 제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지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해야겠죠. 이 많은 거를 다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제품의 수정, 프로덕트 모디피케이션. 소비자에 대한 제품 가치를 향상하고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 제품의 품질, 성능, 외형 등 제품 특징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품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제품 수정이었고 이번엔 시장은 뭐였죠? 우리 처음에 말할 때 시장은 바로 고객이죠. 그러니까 제품을 바꾸어서 성장을 더할 수도 있고요. 시장을 바꾸어서 성장을 더할 수도 있어요. 시장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고객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고객을 바꾼다는 얘기는 바꾼다는 것보다도 새로운 고객을 찾는다는 얘기겠죠. 수정한다는 얘기니까. 자, 새로운 고객을 찾기. 자, 고객이 우리 제품을 더 쓰게 하기. 그렇다면 설빙. 겨울이 오고 있어요. 겨울에 팥빙수는 이제 시즌이 아니죠. 고객은 팥빙수를 적게 먹기 시작해요. 자, 이럴 때 팥빙수는 사계절 디저트입니다. 라는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더 먹게. 그러니까 겨울엔 덜 먹으니까, 그죠? 더 먹게. 그래서 실제로 캠벨, 스프는 주로 따뜻하니까 주로 겨울에 많이 먹는 데인데 여름엔 안 팔리니까 캠벨에선 스프는 여름에도 먹는 겁니다 하는 광고를 했대죠. 주스도 아침에 주로 먹으니까 아니다, 하루 종일 먹는 거다, 이런 식의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새로운 사용 상황 창출하기. 다커스, 리바이스에서 나온 면바지 같은 종류인데 그냥 면바지가 아니라 업무용, 주말용, 정장용, 골프용 이렇게 다변화해가지고 상황별로 사람들이 더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Arm and Hammer라는 유명한 베이킹소다 회사죠. 베이킹소다는 원래 말 그대로 베이킹, 빵 만드는 데 쓰는 거죠. 하지만 제빵용은 물론이고 애완견 세정용, 주방용, 즉 여기 주방 세제로 쓴다는 거죠. 화상 입었을 때, 그 다음에 방취용으로 쓰인다. 그렇죠?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광고죠. 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적용되고 있죠. 치약도 있고, 애완견 세정제가 있군요. 그렇죠? 냉장고 탈취제도 있고요.
자, 리포지셔닝. 리포지셔닝은 포지셔닝을 새로 한다는 거예요. 경쟁자의 포지션에 대응해서, 또는 새로운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는 떠오르는 트렌드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제공된 가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레이딩 업은 제품을 더 고급 제품으로 올리는 걸 말하고요. 트레이딩 다운, 이거는 제품의 품질을, 그 다음에 약간 저렴한 재료를 씀으로써, 그리고 조금 작게 만들므로써 가격을 낮출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트레이딩 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브랜딩, 그리고 브랜드 관리. 브랜딩이란 마케팅이 마켓 더하기 ing로 구성된 것처럼 브랜딩은 브랜드 더하기 ing죠. 즉 브랜드와 관련된 뭐뭐뭐를 하는 일을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회사의 제품을 알아보게 하고 경쟁 브랜드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름, 문구, 디자인, 상징물 또는 그 조합을 사용하는 것, 즉 브랜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브랜드 개성과 브랜드 에쿼티. 브랜드 개성이란 사람의 개성처럼 브랜드에도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인간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 휴먼 캐릭터리스틱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브랜드 개성이라고 합니다. 자, 브랜드 에쿼티. 제품에 주어진 기능적 혜택을 넘어서는 브랜드 이름이 주는 부가적 가치. 자, 기능적 혜택을 넘어선다고 했어요. Beyond the functional benefits. 기능적 혜택. 자, 콜라 봅시다. 콜라는 단 본질, 실체를 보시면 까만색 색소를 넣은 탄산수에 까만색 색소를 넣고 독특한 향을 넣은 음료에 불과해요. 그게 바로 콜라예요. 거기에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붙임으로 해서 가치가 확 올라가죠. 그 가치가 바로, 그러니까 기능적 혜택은 단지 향료를 넣은 까만 탄산수, 그게 바로 기능적 혜택이에요. 근데 코카콜라 붙임으로 인해서 기능적 혜택의 몇 배, 거의 몇 배에 되는 가치가 부과되죠. 홈플러스에 갔더니 홈플러스 사이다가 1,000원, sil성 사이다가 2,500원이더라고요. 1.5리터짜리가. 엄청난 브랜드 에코티인 거예요. 그냥 기능적 혜택은 홈플러스 사이다와 sil성 사이다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브랜드 에코티의 차이 때문에 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브랜드 에코티는 제품과 서비스에 부여된 부가가치입니다. 밑에 지금 글씨가 잘렸는데, 브랜드 에코티 is the added value endowed on products and service, 이렇게 말하는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런 말도 없는 그냥 콜라와 코카콜라가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 왼편이 3,000원이고 오른편이 1,000원이라면 브랜드 에코티는 2,000원일 것이다. 아주 단순한 해서 그렇단 말씀이죠. 사실은 브랜드 에코티 구하는 공식도 매우 복잡하고요. 자, 브랜드 개성과 브랜드 에코티 계속 얘기할게요. 브랜드 에코티를 창출하는 것,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에코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드 인지도예요. 브랜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브랜드 에코티가 생길 수가 없죠. 그죠? 브랜드 에코티는 일종의 브랜드의 파워인데, 내가 브랜드를 알지를 못하는데 브랜드 파워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의미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브랜드 에코티 창출의 첫 걸음이죠. 두 번째, 적절한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내야겠고요. 세 번째, 소비자 브랜드 관계, 연결, 컨슈머 브랜드 커넥션을 창출해야겠죠. 브랜드 에코티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브랜드 에코티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에코티를 가지고 브랜드 라이센싱 등을 할 때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할 때 쓰이기도 하겠죠. 자, 좋은 브랜드명 선택하기. 브랜드 이름이 제품의 혜택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름이 기억하기 쉽고 독특하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해야 한다. 법률 또는 규제의 제약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름이 간단하고 감성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재에 나오죠. 물론 교재마다 서술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품의 혜택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한다. 혜택. 물먹는 하마 이런 브랜드 있죠. 물먹는 하마. 이런 브랜드는 제품의 혜택을 참 잘 전달해 주죠. 그렇죠? 물먹는 하마. 이름이 굉장히 좋죠. 두 번째. 이건 뭐 미국 브랜드니까 직관적으로 뭐 긍정적인지 기억하기 쉬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필립 코틀러나 다른 마케팅 교재에 보면 짧을수록 기억하기 쉽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타이드 딱 한 음절이잖아요. 타이드 한 음절의 브랜드 이름은 기억하고 싶다. 다이하드 안 죽어. 배터리가 안 죽어요. 이름 좋죠. 그렇죠? 다이하드. 다이하드 영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있던 배터리예요. 네. 이름이 기억하기 쉽고 긍정적이죠. 독특하죠. 아마존 A에서 Z까지 화살표 보이시죠? 웃는 얼굴 같기도 하고 그죠? A to Z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브랜딩 전략을 보시죠. 네 가지가 있어요. 멀티 프로덕트 브랜딩 전략. 멀티 프로덕트는 프로덕트가 여러 개란 얘기네요. 프로덕트가 여러 개라는 거는 브랜드는 하나란 얘기. 자, 한 브랜드를 멀티 프로덕트에 붙이겠다. 한 브랜드를 다양한 프로덕트에 붙이겠다. 뭐죠? 우리나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브랜드들이. 농심 신라면, 그죠? 그냥 신라면이 아니라 농심 신라면, 농심 짜파게티, 농심 안성탕면, 뭐 농심 짜왕, 농심 뭐 무슨 무파마, 농심이에요. 다 농심. 두 번째, 제품마다 제품군마다 다른 브랜드를 쓰겠다. P&G는 절대 P&G란 브랜드를 앞에 쓰지 않죠. GM이란 회사도요. GM이란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죠. 차 이름을 쓰죠. GM이라고 앞에 써있는 차는 없어요. 현대는 쓰죠. 현대 아반떼, 현대 소나타 이런 식으로 하지만 GM은 멀티 브랜딩이죠. 자, 프라이빗 브랜딩 전략은 뭐죠? 프라이빗 브랜딩, 우리말로 PB, 바로 판매자 상표를 쓰는 거죠. 그 다음 혼합 브랜딩 전략은 어떤 경우에는 프라이빗 브랜딩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제조업자 브랜드를 쓰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리 쓰는 것을 혼합 브랜딩 전략, 믹스드 브랜딩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자, 자세한 설명은 바로 뒤에. 멀티 프로덕트는 하나의 브랜드를 멀티 프로덕트에 갖다 붙이겠다. 패밀리 브랜딩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기업 브랜딩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라인 확장이나 브랜드 확장에 잘 써먹을 수 있겠지요. GE, 삼성, 거버 이런 데들이 잘 써요.
서브 브랜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게토레이는 G2, 포르쉐는 박스터, 삼성은 갤럭시 이런 서브 브랜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삼성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멀티 프로덕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농심 보세요. 왼쪽 위에 농심 다 붙어있죠. 농심 다 붙어있어요. 이런 거는 멀티 프로덕트 전략이죠. 절대 그냥 신라면이 아니에요. 그냥 너구리가 아니죠. 이 경우도 메리어트가 다 붙어 있어요. 메리어트. 그런데 다는 아니네요. 르네상스는 안 붙었네요. 근데 대부분 붙었죠. 대부분 메리어트가 붙었으니까 멀티 프로덕트에 메리어트가 붙었으니까 멀티 프로덕트 전략인데 일종의 서브 브랜드죠. 메리어트 코티아드, 메리어트 페어필드, 메리어트 레지던스, 메리어트 타운 플레이스, 메리어트 스프링 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서브 브랜드가 있는 경우에요. 자, 그 다음 브랜딩 전략. 멀티 브랜딩 전략은 브랜딩을 멀티로 쓰겠다. 여러 가지 브랜드를 쓰겠다. P&G, 디월트, 뭐 이런 미라맥스, 터치스톤 픽처스 이렇게 모 회사의 브랜드를 안 써요. 안 쓰고 독립적으로 쓰죠. 메리어트 호텔 체인명은 메리어트를 붙인 거는 멀티 브랜딩이라 할 수 없고요. 메리어트가 없는 경우를 멀티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혹 대항 브랜드, 파이팅 브랜드라고 싸움꾼용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있어요. 옛날에 P&G에서 팸퍼스라는 기저귀가 있는데 이 기저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저가 기저귀가 많이 나오니까 저가 기저귀 때문에 팸퍼스가 경쟁력을 잃어버릴까봐 P&G에서도 럽스라는 저가 기저귀를 만들어서 럽스한테 대신 싸우게 했죠. 그래서 싸움용 브랜드라고 해서 파이팅 브랜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P&G 밑에 여러 가지 브랜드 보이시죠? 물론 이렇게 몇 년 된 자료여가지고 이미 P&G가 매각해버린 브랜드도 몇 개 눈에 띄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립적인 브랜드를 쓴다는 거죠. 타이드, 게인, 조이, 페브리즈 이런 거 보면 보면 아시겠죠. P&G표 페브리즈가 아니잖아요. 그죠? P&G표 팸퍼스가 아니고 P&G표 팬틴이 아니죠. 그런 말 안 쓰고 그냥 독립적인 브랜드들이 따로따로 마케팅을 하고 있죠. 자, 프라이빗 브랜딩. 도매상 또는 소매상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프라이빗 브랜딩은 프라이빗 레이블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셀러 브랜딩이라고도 하고요. 자, 롯데마트에 가면 통큰 브랜드가 있어요. 초이스 L이란 브랜드도 있고, 이마트에 가면 네이즈란 브랜드가 있어요. 테스코에 가면 테스코란 브랜드가 있고요. 자, 이번엔 혼합 브랜딩 전략. 프라이빗 브랜딩 전략과 매니팩처러 브랜딩 전략을 섞어 쓰는 거예요. 미쉐린 타이어는요, 시어스 타이어라는 이름으로 시어스에다 팝니다. 그리고 자신의 타이어는 또 자신의 타이어대로 따로 팔죠. 이런 거예요. 자, 제품의 패키징과 레이블링. 자, 패키징은 포장이죠. 레이블링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말로 하면 딱지? 맥주 같은데 보면 이렇게 딱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걸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꼭 그렇게 종이 딱지가 아니어도 이렇게 포장 앞에 써 있는 어떤 그 문구가 써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레이블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장의 혜택, 포장과 레이블링의 혜택. 먼저 포장만 보죠. 포장이라고 좀 넓게 보면요. 포장의 혜택은 뭐가 있느냐? 첫째, 커뮤니케이션 혜택이 있다. 포장 때문에 그 제품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품의 뭐
주스 함량이 몇 프로라는지, 원산지가 어디에 있는지 등등 알 수 있죠. 기능적 혜택, 포장을 잘하면, 이를테면 테트라팩 거기다 넣어놓으면 뭐 보존 기간이 몇 개월, 우유도 막 몇 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포장 덕분에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혜택도 있죠. 저장 기간도 저장 기간이지만 포장을 편리하게 해놓으면 저장이 편리하죠. 이를테면 뭐 손잡이가 달려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쌓아놔도 밑에가 손상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포장에 따라서 기능적 혜택도 있을 수 있다. 셋째, 포장이 독특해요. 독특해서 그것만 딱 봐도 그 제품의 독특한 지각이 확 느껴져. 앱솔루트 보드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긴 종 모양의 어떤 그 병 모양 가지고, 즉 패키지 모양 가지고 엄청 많은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모양만 딱 봐도 앱솔루트 보드카가 확 생각이 나요. 그런 거죠. 그런 게 바로 지각적 혜택이에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아시죠? 빵바나나 맛 우유, 그 이상한 항아리처럼 생긴 그 통이 별건가요? 그 통이 뭐 대단한 통은 아니죠. 보존 기간을 확 늘려주거나 뭐 어떻게 뭐 포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됐거나 무슨 뭐 어떤 대단한 기능적 혜택을 하는 건 기능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특이해요. 특이해. 예. 특이한 병이에요. 특이한 통이에요. 그 특이함 때문에 잘 팔려요. 그죠? 딱 그 모양의 통에 들어있으면 왠지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다른 바나나 우유보다 훨씬 많이 팔려요. 그런 혜택을 바로 지각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나나 우유, 앱솔루트 보드카, 뭐 저건 이제 석류 주스인데요. 예, 석류 주스 브랜드인데 POM 원더풀,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어쨌든 유명한 회사예요. 자, 포장과 레이블링, 고객의 주목을 끌기 중요하겠죠. 하지만 포장을 예쁘게 하려고, 고객의 주목을 끌려고 막 리본도 붙이고 은박지도 바르고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대 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 몸에 해로운 포장지를 쓸 수도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포장 때문에 비싸질 수도 있어요. 포장 비용을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테고요. 자, 이번엔 워런티예요. 워런티는 이 제품이 향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란 말은 무상으로 고쳐줄게 같은 거죠. 그렇죠? 또는 15일 이내에는 뭐 교환해 준다든지, 이런 어쨌든 이런 제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일종의 문서죠. 문구. 제품의 결함에 대한 statement indicating the liability, 어떤 책임이죠, of the manufacturer for production deficiencies. 제품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으면 현대기아차가 10년 10만 마일의 워런티를 주고 있죠. 워런티는 돈으로 살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자동차 워런티 기간이 다 끝나니까 전화가 와서 워런티 3년을 추가로 구매하시겠습니까? 이런 건의 전화 받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워런티는 일종의 책임을 나타내는 문구인데, 이런 거 이제 돈으로
돈으로 환산될 수도 있고요. 예, 사고 팔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워런티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